아버지와 지게. 이군익 씨는요. 15801 4번 티버 4번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50살에 낳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협에 입사해가지고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과 같이 할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시 저는 그 인천농협에서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다녀와서 아버지 오늘 지리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소주 한 잔 드시면서 산은 금강산이야. 12,000봉에 암자가 한 8만 개가 되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금강산에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더 늦기 전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아버님이 9순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려면 먼저 한번 다녀와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2004년 겨울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2004년에요. 그리고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되면 두 분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 봄이 오기도 전에 천식을 오래 앓고 계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61년간 해로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아버님은 정말 하루 종일 한숨만 쉬시며 상심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리고 구순에도 까맣던 머리카락이 불과 석 달 만에 하얗게 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90이 넘어서 연로하신데 아버님의 다리로 직접 금강산에 오르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방법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에 나무를 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게 위에 의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지게 위에 태우고 내가 지고 올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무지게는 너무 무겁고 수소문 끝에 지인의 도움으로 알루미늄으로 아버지 전용 지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산에서 막걸리 파는 분들이 지고 다니는 그 지게가 있었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용접을 하고 방석을 깔고 안전벨트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지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금강산을 가던 날이 2006년 6월 7일입니다. 북쪽 입국 심사대에서 지게가 딱 걸렸습니다. 북한 감시원이 다가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쪽에 계셔서 이제 저분이 우리 아버님인데 여기에 태워서 내가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북한 감시원이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92이십니다. 그랬더니 굳었던 그 북한 감시원 얼굴이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통과하시라요. 이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가슴이 찡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북한 감시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강산에 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고생할까봐 절대 안 타지겠다는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지게에 태웠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시던 분들이 지게에 탄 아버지를 보시고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게에 앉으셔서 천하절경 금강산의 경치에 감탄을 연발하시며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누님이시고요. 사실 정말 그 힘은 들었습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지게가 뒤로 쏠리고 어깨가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어깨와 허리가 많이 아팠죠. 근데 올라갈 때는 한 4번 정도 쉬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마침 비가 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그 온천장을 갔는데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었더니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멍이 들었는지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환하게 웃는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 아픔은 싹 가시고 오히려 행복하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금강산을 다녀오신 아버지는 다시 활기를 조금 찾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시작을 한 거 아버지를 모시고 팔도를 다 돌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약 3년 동안 아버지를 지게의자에 모시고 덕유산 정상에서 삼도를 굽어보시게 하고 또 고향의 산 팔봉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90여 년 살아오신 삶의 터전을 내려다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공자의 유적지와 태산을 유람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각 도에 그래도 유명하다고 한 것을 두루두루 유람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백발이 다시 검어지시는 것을 보며 정말 참으로 뿌듯하게 할 양이 없었습니다. 네. 네,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는 아쉽게도 2012년도에 98세를 일기로 어머니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좀 더 일찍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과 지금도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여기도 한번 모시고 왔어야 됐다는 생각에 아쉽고 그립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면 아버님이 뒷좌석에 앉아 계실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을 8년을 모시고 전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평지도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산을 말이에요. 그 지게가 옆에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이겁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이 네, 그 지게 이것도 무게만 몇 해도 킬로 나갈 것 같거든요. 몇 킬로 정도 돼요? 글쎄요, 한 12, 13kg 정도 되지 않을까. 12, 3킬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봐도 이 지게 네. 무게만 해도 만만치가 사실- 않거든요. 근데 여기 아버님 그때 당시 아버님의 몸무게는 그때 한 43kg 정도 되셨고요. 야 근데 그래도 그 우리가 60kg 배낭지고 정도 되는. 산 가벼운 산도 너무너무 힘든데 금강산을 그렇게 그러면 직접 무거우니까 당사자께서는 금강산은 구경 못 하셨겠어요. 저는 답사를 가서 미리 다 보았고요. 미리. 쉴 때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금강산이니까 다행이지 아버지가 백두산에 아니, 혹시 백두산 가는 이군익 것 씨라면은 같으면 백두산이라도 모시고 맞아요. 모시고 가셨죠. 그 태산도 가셨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그 태산. 네, 중국의 태산에 올라가서 당시 그 중국의 그 방송국에서 우리 일행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네. 네. 같이 취재를 해서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에서도 잠깐 뵀지만 태산이라면 아버님 그 태산이 높아야 표정이 돼요, 하늘 아래. 참 평안해 보이시고 네. 그 네, 요거는 이제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곳에 네. 이제 지금 아버님도 참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실 것 같거든요. 아버님께 한 말씀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아버님은 이제 어머니를 만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엔 항상 금강산 지게를 지고 올라갈 때도 지게를 졌을 때 아버지는 제 등에 계셨지만 제 가슴 속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고 엄하게 교육을 시켜주신 그 마음의 씨앗들이 저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신 네. 정말 고마우신 어머니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군익 씨 응원해주십시오. 네, 이군익 씨는요, 1580이 4번, 티버 4번으로 계속